자, 오늘은 김창음의 낙지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활동 통해서 이미 다 내용을 파악했었는데요. 학습지는 수업 시간 중에 다 설명했으니까 이제 본문을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낙치설이라는 건요. 낙이 떨어질 낙, 치가 이치거든요. 이가 떨어진 경험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서 설이라는 건 갈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설이라는 갈래는요, 고전 수필의 하나인데 앞부분에는 체험과 경험, 사실이 나오는 거고요. 뒷부분에는 개인의 의견, 즉 성찰과 깨달음이 나타납니다. 이 작품에서는 앞부분에서 66살이 됐을 때 암리아가 빠진 경험을 바탕으로 뒷부분에서는 그 경험에 대한 깨달음, 즉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 노인으로서의 분수를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내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늙음을 편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고요. 특징은 다른 사람의 일 등을 그러니까 예를 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주자의 얘기나 옛 성현들의 얘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걸 예를 들면서 인용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시가 드러나는데 이 시가 이 작품 전체의 내용을 압축해서 자신의 생각을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내고자 하기 위해서 넣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이 사람은 전반부 먼저 볼게요. 66살 됐는데 갑자기 앞니 하나가 빠져버립니다. 이게 글쓴이가 겪은 체험이자 사건인 거죠. 그런데 앞니가 빠진 자기 얼굴을 보니까 너무 못생겨 보이는 거예요. 마치 딴 사람 보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그만큼 속상해서 눈물이 나는 거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니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늙을 때까지 많은 절차를 겪은 건데, 즉 이가 빠지는 것도 늙으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동요하지 말자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빨리 죽는데 이 사람은 남들보다 오래 살았죠. 근데 뭐 이 정도야 뭐 대수겠냐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자, 마음을 넉넉하게 먹기로 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즉 미련이 있다는 건데요. 그게 두 가지 이유죠. 음식을 먹을 때 이가 빠져 있으니까 그 음식물이 이 빠진 사이로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체력을 보충할 수 없고요. 제대로 못 먹으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은 책 읽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젊었을 땐 책을 이렇게 다 못 읽었나 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근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음독하고 묵독 중에 음독했잖아요. 하늘, 천, 따지처럼 소리 내어 읽는 걸 했었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소리 내어 읽으려고 했더니 이가 빠져가지고 발음이 자꾸 새버리는 거야. 낭랑하게 읽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슬펐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23번째 주까지가 바로 전반부 체험입니다. 방금 했던 이가 빠져 괴로운 이유 두 가지 답 정리됐죠? 다음 나의 일생을 돌이켜볼 때 여기서부터 청찰이 시작되는데요. 자기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자신했습니다. 남들보다도 남들하고 나이는 똑같더라도 내가 남들보다는 체력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만만했죠. 그래서 굉장히 무리하게 일을 합니다. 자기 체력이 녹초가 될 때까지 엄청 몰아치면서 열심히 했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에 점점 무리가 갔겠죠. 자신의 체력에 대한 어떤 자신감, 오히려 자만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리가 가서 힘들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너무나 자신감에 차 있고, 그랬던 너무 무리해서 생활했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한 깨달음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는 노인으로서의 분수를 지켜야 되겠다. 즉 노인답게 살겠다. 이미 나이 들었는데 청년답게 한다고 해서 청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 깨달음을 옛 성인들의 예법과 주자의 얘기를 인용해서 예거하여 예를 들어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옛날 선인들은 나이가 들면 뭐 지팡이 짚고 군대도 가지 않아야 되고 너무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고요. 그 깨달음 결국 빠진 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자의 얘기. 예를 보면 주자도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지게 됐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착한 상품을 기르는데 더 전념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주자가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깨달음 얻지 못했겠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이가 빠졌기 때문에 노인으로서의 분수를 지켜야 된다. 나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가 빠짐으로써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얼굴이 일그러져서 조용히 들어앉아 있어야 되고 말소리가 새니 침묵을 지켜야 되고 고기를 씻기 어려우니 부드러운 음식을 먹여야 되고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지 못하니 그냥 마음속으로 읽어야 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좋지가 않았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했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조용히 들어앉아 있으면 정신이 안정된대요.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니까 이가 빠져서 그 말소리가 새니 약간 침묵을 지켜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말 많이 하다 보면 우리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걸 하지 않게 되니까 허물이 적게 되고 또 부드러운 음식 먹으니까 오래 살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마음속으로 음독을 하다 보면 음독이 아니라 이제 묵독이 되는 거죠. 묵독을 하다 보니까 인생의 도를 터득할 수 있게 됐대요. 이게 바로 이가 빠진 것에서 얻은 이로움이죠. 네 가지 정리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리한 내용은 결국 늙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유를 가지고 담담한 마음으로 늙음에 대한 미련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시를 이렇게 썼는데요. 이 시의 역할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글쓴이의 생각과 정서를 압축적으로 제시해서 지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주제를 부각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를 부르고 있죠. 부를 때 도노법이라고 하고요. 이를 사람처럼 부르니까 의인화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나에 빠진 이를 보고 그런 경험을 통해 세상의 조화를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이란 뭐냐? 자, 찬란한 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볼품없는 돌이 되는 거죠. 별이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앞니도 빠져버리면 별거 아니라는 거죠. 이 찬란한 별이 온전한 앞니고 볼품없는 돌은 빠진 앞니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무성한 나뭇잎은 온전한 앞니고 떨어지니까 낙엽은 빠진 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변화가 있듯이 사람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늙는 거는 자연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담담하게 긍정적으로 한번 받아들여자 그 늙음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활동 우리 이거 다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답 한번 이렇게 찍어만 드릴게요. 나중에 멈춰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시조도 한 거 기억하시죠? 이거 좀 별표 쳐놓고 봐두세요. 낙지설은 늙는다는 건 자연스러운 의미로 마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데, 이 탈로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늙는 길, 그 다음 백발, 이게 다 늙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노화를 얘기하는 건데, 이 노화를 가시나 막대로 막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게 정말 맞아가지나요? 아니죠. 막지 못해요. 오히려 지름길로 온대요. 그러면서 확 늙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탄식하다는 거거든요. 탈로, 늙음을 탄식하다는 거. 낙지설과 태도가 다르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